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월가에서는 예상치를 밑돈 미국의 작년 12월 도매 물가 결과를 두고 기대 인플레이션에 변화를 주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번의 상승률 둔화는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따른 일회성 이유가 배경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이 재사용 가능한 대형 로켓의 발사를 오는 16일 재시도합니다. 이번 발사로 스페이스X가 주도하고 있는 민간 우주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가 형성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PPI 상승률이 둔화세를 기록하자 현지 시간 14일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했습니다. 이날 가격은 한때 97,000달러대까지 상승하는 등 전날 9만 달러 선이 붕괴됐던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히미노 료조 일본은행 부총재가 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14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히미노 부총재는 경제포럼 연설에서 경제 전망이 현실화하면 양적 완화 규모를 조정하고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5일 수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존민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PPI 상승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이 나스닥만은 약세를 이어가게 되면서 3대 지수가 또다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자세히 좀 뜯어서 보자면요. 미국의 작년 12월 PPI 상승률 자체는 좀 예상치를 하회를 했지만요.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일시적인 둔화세라는 의견이 강했고요. 또 이후에 PC 지수 가격에 영향을 주는 항공료 등의 가격이 견조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서 이 실망 매물이 다소 이후에 나왔습니다. 또 이어서 곧 있어서 있을 CPI 발표, 또 금융주 실적 발표를 앞뒀던 경계감까지 작용하게 되면서 이 빅테크 위주로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왔고요. M7 전 종목이 하락 마감한 가운데 엔비디아는 5거래일 연속 약세를 이어갔고 테슬라가 이 400달러 선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 반면 양자 컴퓨팅 같이 전날에 급락했었던 최근 성장형 테마주들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덕분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양자 암호 다시 한번 힘내주고 있고요. 자율주 행차 굉장히 강하네요. 오늘 또 다른 모멘텀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현지 시간 14일 이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에 있어서 중국이나 러시아 기술이 활용된 커넥티드 카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를 확정 지으면서 지금 이 시각 수혜 기대감 다시 한번 모아지고 있고요. 또 2차 전지 어제와 동일한 모멘텀으로 움직입니다. 이 테슬라 신형 모델 Y 배터리에 우리 기업의 양극재와 음극재가 적용이 됐다는 소식 기대감 불러 모으고 있고요. 또 로봇 움직이고 있네요. 이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이죠. 보핏 출시가 드디어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기업 결합 소식까지 부각이 되면서 오늘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 관련주 오늘 정치 테마 중에서는 가장 강하게 움직이네요.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오늘 시작이 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현재 공수처와 자진 출석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움직이고 있는 정치 관련 테마주고요. 그럼 과연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원달러 하락으로 어제 사흘 만에 반등했던 코스피 시장 정말 아쉽게도 2,500선은 넘지 못한 채로 끝을 냈는데요. 지금 시각 0.44% 올라서게 되면서 2,500선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외국인 다시 돌아와 줬습니다. 이어서 기관도 소폭이나마 매물 같이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만이 현재 차익 실현에 나선 코스피 시장이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시각 코스닥 현재 0.12%. 어제는 코스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다소 되돌림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717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이 매물 팔아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환율 같은 경우에는 1,460원대에서 다소 안정된 분위기에서 시작이 됐었고요. 또 이 지난 간밤 미국채 10년물 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소폭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현재 국내 증시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이 양대 지수 사이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섹터는 바로
그렇습니다. 전염병 관련주, 그중에서도 진단키트 관련주죠. 계속해서 이 진단키트 관련주 그리고 호흡기 감염병이 그 증가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요, 이 집계 사상 역대 최대 독감 환자가 발생이 됐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단순 독감뿐만이 아니라 RSV 바이러스까지 같이 확산이 되면서 이 의료계에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이 시각 우리가 현재 주목해야 할 종목은 누가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밤 10시 30분에 CPI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미국에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일단 안 좋게 나올 예정이에요. 좀 오를 겁니다. 오를 건데 이제 예상치만큼 오를 거냐, 예상보다 더 많이 나올 거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어쨌든 좋게 나오는 건 아니라서 그동안 계속 좋게 나오고 줄어들고 그래갖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럴 텐데 뭐 이제 조금씩 오르고 있으니까 뭐 안 좋은 얘기 뻔히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 안 할 생각인 것 같죠. 4번 한다 그랬다 2번 원래는 처음에는 4번도 아니었어요. 원래는 처음에는 2026년도 상반기까지가 6월까지 계속 한다 그랬어요. 2%대까지 계속 내릴 거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상황 보니까 무기공제가 좋거든. 너무너무 좋은데 과열만 안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으니까 인플레이션 당연히 조금은 찾아오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경제가 좋은 거 반면에 인플레이션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금리 인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배가 불러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4번 한다 그랬다가 그것도 줄인 거죠. 4번 한다 그랬다가 2번 한다 그러다가 지금 한 번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미국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막 폭등하는 그런 흐름들은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뉴스에서는 쉽지가 않다. 오히려 흔들었다가 갈 가능성이 더 높겠다라고 보고 있는 중인데 뭐 확실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니까 얘네들이 금리 인하를 잘 할 생각이 없어요. 기사를 보니까. 그러면은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받으면 어때요? 좀 조정받아도 되죠. 오늘 CPI 지수 발표 날이니까 조금 흔들릴지 많이 흔들릴지 그거는 좀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시장으로 가서 우리나라 시장 지금 일단 환율도 일단 고가에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박스권인데 왠지 또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고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이 지난주 5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1조 5천억 들어왔는데 이틀 만에 절반 이상 팔았습니다. 7천억, 8천억 막 이렇게 팔면서 일단 팔았어요. 1조 5천억 들어왔다가 절반, 그러니까 걔들도 매매한다 그랬죠. 걔네 매매고 해외 시장으로 보면 일단 여기를 지지하고 양봉으로 들어줘야 되는데 오늘 CPI 지수가 그렇게 좋게 나올 일이 아니라서 예상치가 지금 안 좋게 나올 거라서 급등은 안 나올 거고 얼마나 잘 버텨주거나 흔들어도 크게 안 흔들릴 정도만 나와주면 뭐 미국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오늘 아침에서 들어줬다가 흔드는 모습이 별로 분위기가 그렇게 딱히 되게 강할 것 같은 느낌은 들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느낌을 보면 그러니까 미국이 강하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올라가려면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 좋게 나와야 될 텐데 그런 건 안 나올 것 같고 좀 일본 시장도 거기 반영해서 약하죠.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 정도의 오늘 밤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 지수도 급등은 없겠구나 정도로 그냥 예측이에요. 예측이니까 그래서 아침에 들어주는 척했죠. 아침에 막 강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야 되게 강하다 싶어갖고 들어가다 지금 물린 사람들도 있을 거고 팔았어야 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팔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침에 지금 뭐 자율주행차 관련주, 스마트카 관련주부터 해갖고 몇몇 종목들이 아침에 확 움직였는데 제가 보기엔 단기 매도 타이밍인 것 같고요. 지금은 뭐가 강하게 움직이냐면 그동안 많이 빠졌던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관련주 이쪽 애들이 아침에 강한데 저거 또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할 때 붙으면 안 돼요. 또 빠질 것 같고 오히려 지금 강한 쪽은 해운주, 조선주 이쪽 애들이 강하네요. 조선은 해운. 조선주는 계속 이슈가 있어서 올라왔고 해운주들은 오랜만에 좀 강하게 움직이고 순환매인데 그 외에서도 안 간 애들이 어디 있냐면 최근에 좀 조정받았던 애들 가상화폐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 우주항공 테마, 드론 그리고 진단키트 이쪽 애들이 최근에 올라왔다가 다 또로록 내려가고 조정받은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테마주 순환매 흐름을 예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얘기하면 우리 차트 보면은 이게 바닥에 있을 수가 있고 고점에 있을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럼 박스권에서 지금 고점에 있는 애들은 조금 수익 났다면 팔아주시거나
아니면 물려 있으면 손실이 줄어들었으면 손절을 하든, 그러니까 들어 올렸으면 매도를 노리고 내려왔으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대신에 현금이 있으면 오히려 떨어져 있는 종목들은 매수가 됩니다. 미국이 폭락한다는 것도 아니고 뭐 살짝 빠질 수도 있겠다 정도의 느낌이고, 계속 테마주들은 계속 순환을 해요. 어제는 뭐가 가고 오늘은 뭐가 가고, 오늘은 해운주하고 조선주하고 움직였듯이 또 양자 암호 관련주가 움직였듯이 오늘 뭐 자율주행이 조금 움직이다가 좀 말긴 하지만 저희 끝난 건 아니거든요. 조정받으면 또 사면 돼요. 로봇주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가다가 오늘은 조금 흔들리는데 조정받으면 또 사면 되죠. 그러니까 박스권 매매를 하면 돼요. 라면 박스 갖다 놓고 바닥에 있으면 사고 올라오면 또 팔고 계속 그런 식으로 매매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며칠째 빠졌던 애들, 그래서 보니까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지금 좀 빠져 있거든요. 제약바이오 섹터들, 엠폭스 이슈도 어제 나왔고, 독감 환자들은 지금 엄청나게 는다라는 기사들은 어제 그저께 많이 나왔죠. 근데 그럼 끝나지 않았죠. 지금 1월 달이고 뭐 봄까지 독감 환자들이 늘 거라는 뭐 전망인데, 근데 조정받아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받아서 박스권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고, 어느 정도 올라왔다 싶은 종목들은 팔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타야 되니까 먹었으면 팔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시장은 박스권에서 오늘 미국 시장이 강할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매매를 좀 더 집중적으로 잘 보고 무턱대고 막 쫓아가지 말고, 그런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사실상 앞으로의 금리 향방을 가릴 만한 변수는 바로 오늘 밤 예정이 되어 있죠. 이 CPI 발표 월간 예상치로는요. 이 헤드라인은 0.4% 상승, 또 근원은 0.26% 상승이 좀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또 16일부터는 JP모건, 웰스파고, 블랙록과 같은 주요 금융주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전망이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고요. 단기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CPI 그리고 대형 금융사의 실적 발표가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주요할 원인으로 이제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또 최근 미증시의 특징 중 하나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대형 종목을 비롯해서 개별 종목이 장마감을 앞두고 이유 없이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국 주말을 앞두고 개별 종목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큰 상황이니까요. 이 점까지 유의하시길 바라면서요. 이렇게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가득하실 시장 속에서 저희가 오늘도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명쾌한 솔루션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서 이렇게 제공해드리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과연 오늘장 표적 종목은 누구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엑세스바이오 또 오랜만에 만나보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엑세스바이오 지금 시각 주가 흐름 살펴볼까요? 네, 굉장히 견조한 진단키트주 테마에도 불구하고 1%가량 하락세 보여주면서 다소 소외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5,900원 선, 현재 6,000원 선을 이탈했습니다. 전문가님, 엑세스바이오 앞으로 어떤 흐름 한번 잡아주실까요? 자, 진단키트하고 엠폭스 관련주들, 호흡기 질환 관련주들이 이제 처음에는 한 몇 주 전이죠. 중국에서 뭐 희귀 질병, 코로나 같은 뭔가 크게 지금 뭐 팬데믹처럼 나올 수 있다면서 뭐 HM, PV 해가지고 막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제 나온 기사로는 그 팬데믹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안 믿어요. 항상 무슨 뉴스 나오면은 뭐 위험하지 않다 그러놓고도 지나면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가 다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위험하지 않다라는 얘기지 내일은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로 전 들린단 말이죠. 처음에 엠폭스도 그랬어요. 뭐 그 정도는 아니다 했는데 나중에는 뭐 큰일 났다 그러고. 어쨌든 주가가 이제 겨울 되면 움직이는데, 어쨌든 이웃 나라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겨울이죠. 위도상 비슷하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도 지금 뭐 독감 환자 뭐 있을 거고요, 당연히.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뭐 어제 기사 보니까 뭐 진단 키트 부족하다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일본도 한 13배 전년 동기 대비 뭐 지난주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도 뭐 13배 늘었다 그러고 우리나라도 4주 전 기준으로 한 달이죠. 한 달 기준으로 독감 환자가 14배 늘었다 그러는데 점점 느는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 보면 콜록콜록거리는 사람들이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직 저는 괜찮은데 근데 걸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엄청 아프대요. 폐가 찢어질 정도로 아프다라는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 이렇게 요즘에 많이 올라오거든요. 독감 걸리면은 지금 뭐 폐가 찢어질 정도로 막 장난 아니라고 막 아프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 독감 그렇게 독하고 이게 오래 간대요. 또 오래 가고 엄청 아프답니다. 안 걸려봐서 모르겠지만 조심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마스크도 써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호흡기 질환이 왜 위험하냐면 일단 지금 제일 많이 걸리는 나이대가 영유아, 그러니까 6세 이하, 그러니까 1살부터 6살 요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노인분들 당연히 치명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호흡기 질환은 기침하거나 공기 중으로 전파가 잘 되잖아요. 빠르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슈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 아직 춥고 하여튼 날씨도 그렇고 해서 차트가 바닥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도 난리가 났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이 난리가 난 상태에서 끝난 게 아니고 거기다 또 설날도 앞두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슈가 더 될 것 같죠. 제가 많이 떠 있으면 양자 컴퓨터처럼 최근에 막 100% 올라가고 그랬으면은 얘기도 안 꺼내요. 최근에 HMPV 뭐 이런 팬데믹 얘기 나왔다가 싹 지금은 이제 사그라들었는데 그때 종목들이 한 50% 올랐다가 지금 고점 대비 한 20% 빠졌어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50%도 못 가고 한 20% 올랐다가 그대로 떨어져가지고 지금 거의 조정으로 자리들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슈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게 없어요. 거기다가 뭐 자율주행이든 스마트카든 아니면은 지금 뭐 HBM이든 지금 반도체 장비들이 올라가려면 미국의 기술주들이 올라가야 되고 금리 인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금리 인하할 생각이 지금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도 안 하고 미국의 기술주들은 계속 조정받고 있죠. 테슬라부터 구글, 뭐 아마존 계속 조정받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다 오늘 CPI 지수도 별로 좋게 나올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강하게 안 움직이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뭐라고? 걔네들도 안 가는데 우리나라 전 세계 꼴등 증시잖아요. 우리나라 꼴등 증시가 반도체가 강하게 간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지수를 폭락시키기도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박스권으로 돌리려면 IT주를 눌러놓고 저는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 끝났다고 보지 않는데 빠지면 사야 된다고 봅니다. 빠지면 다시 사면 돼요. 내려오면 다시 전저점 자리로 원래 자리로 한 달 전 가격으로 다시 내려놓으면 다시 사면 되는 거고요. 걔네들이 빠지면 지수를 떨어뜨리는 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올려야 됩니다. 근데 제약바이오가 제일 만만할 수 있겠죠. 겨울이니까. 아니면 뭐 가상화폐가 됐든 아니면 트럼프 때문에 아니면 뭐 머스크 때문에 드론주가 움직이든 아니면 우주항공 테마가 움직이든 뭐 이런 쪽으로 돌릴 거란 말이에요. IT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CPI 지수도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더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미국의 기술주들이 더 주춤거리면 우리나라 기술주들이 흔들 때 뭐가 움직일 거냐. 그래서 가능성이 높은 게 진단키트, 제약바이오, 엠폭스, 뭐 폐렴 관련주 이런 쪽인데 엑세스바이오가 바로 그 폐렴 관련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주이면서 엠폭스이면서 진단키트 세 가지 다 갖고 있습니다. 뭐 차트 이따가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빠질 자리가 없어요. 이제 여기서 양봉 나오면 이제 튈 자리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잠시 뒤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가격 전략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가장 먼저 이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지금 바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오늘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1월 6일 라온시큐어 2,205원 선을 만나봤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1월 7일과 8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2,155원 그리고 2,200원 선에 만나봤는데 각각 11.4% 또 9.1%의 높은 상승률 기록해주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또 9일과 10일 모트렉스 만나봤었죠. 1,240원 또 1,500원 선에 만나봤는데 6%와 3%의 상승을 기록하게 되면서 4거래일 연속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바라보시죠. 13일 슈어 소프트테크 5,500원에 만나봤는데요. 정말 아쉽게도 매수가인 도달하지 못했고요. 바로 어제 만나봤었던 모트렉스 1,400원 선에 만나봤는데 단 하루 만에 2.7%의 상승률 기록해주게 되면서 저희 이렇게 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도 굉장히 놀랍지만 다시 한번 봐도 이 저번 주 표적 종목 상승률이 굉장히 놀랍네요. 가장 먼저 이 바로 전 주인공이었죠. 모트렉스의 앞으로의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볼 거고요. 또 오늘 장에서의 이 엑세스바이오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모트렉스 좀 안타까워요. 어제 시간외에서 자율주행 섹터들 SSL부터 슈어소프트 이런 애들이 시간에서 8% 9% 강하게 움직였고 오늘도 아침에 10% 이상 막 강하게 올라가주면 쫓아가면서 못해도 3에서 5%는 올라갔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 달성됐으면 싹 깔끔하게 팔고 다시 조정받을 때 공략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지금 많이 못 가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데 근데 지금 분위기가 지금 미국의 기술주들이 흔들릴 수 있다고 봅니다. 한 번 더 흔들리게 되면 반도체 IT 부품주들도 떨어지겠지만 얘네들도 로봇주랑 같이 흔들릴 수 있어요. 다시 떨어지게 되면 뭐 죽는 건 아닌데 400원이든 300원이든 280원이든 여러분들이 샀던 가격에서 어쨌든 간에 수익권역이죠. 이때는 비중을 줄이거나 혹은 잠깐 팔았다가 상황을 보는 거예요. 오늘 밤에 미국이 반등을 주는지 CPI 지수가 안 좋게 나오긴 하는데 그 안 좋은 얘기로 더 떨어지는지 뭐 제 예상은 CPI 지수 안 좋게 나오니까 금리 인하는 안 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찬물 뿌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어쨌든 그런 느낌이 좀 드니까 그러면은 ITG 흔들리게 되면 올라갈 일이 없잖아요. 그럴 때 지금은 작전상 후퇴를 잠깐 했다가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되면 다시 사는 거예요. 올라간 것도 어차피 없으니까. 근데 전략은 그런데 다시 떨어지면 다시 밑에 사는 게 전략인데 그냥 뭐 갖고 있다가 더 떨어지면 더 사죠 뭐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뭐하러 그래요? 지금 400원 샀다가 지금 60원이라도 수익이면 일단 한번 팔았다가 내려올 때 다시 사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뻗지를 못하잖아요. 자율주행 차주들이 SOS랩, 슈어소프트 지금 중국의 규제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오늘 얘네들이 아침에서는 동시효과 때 상한가까지 보여서 물론 허수죠. 가짜 호가였는데 상한가까지도 보여줬지만 결국은 아침에 들어놓고 패대기 치죠. 그럼 빠지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조정받으면 다시 사야 돼요. 그래서 슈어소프트도 가격이 안 들어왔지만 다시 떨어지면 5,000원이나 뭐 4,500원 가격을 더 내려가지고 싸게 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올해 시장은 쫓아가지 말고 시장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시장이 올라갈 때에서는 너무 가격을 낮게 주면 가격이 안 들어오니까 수익을 못 냅니다. 근데 시장이 떨어지고 있거나 조정이 예상이 되면 굳이 올라가서 살 필요가 없어요.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내려와라. 남들은 피눈물을 흘리겠죠. 고점에 사고 물려가지고 남들이 힘들어서 마이너스 20% 30% 깨질 때 안 깨지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 시장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는 변곡점에 왔으니까 한 발 물러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내려오면. 그래서 일로 내려오면 산다라는 관점으로 슈어소프트도 그렇고 다른 애들도 지금 떠 있는 애들, 로봇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떠 있는 상태거든요. 다시 조정을 받으면 공략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박스권 매매로 생각을 하면 시장이 두렵고 무서운 게 아니고 재밌고 신난다라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갖고 있으니까 못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IT주들은 더 떨어져라 이렇게 외치고 있다면 현금을 갖고 있거나 떨어지면 더 싸게 사기 위한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기회인 거고 고점에서 물려 있는 사람들은 더 떨어지게 되면 그때서 이제 힘들어 하겠죠 뭐. 그러니까 매매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략하더라도 올라가지 않거나 바닥권역에 있는 애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라는 얘기고요. 자, 급등명중 종목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9월달, 10월달, 11월달 뭐 판매셀부터 쭉 드렸던 종목들인데 최근에 그 HMPV 중국에 무슨 이상한 질병들이 뭐 돌아다닌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급등을 했었던 흐름을 보여준 애들이 대부분이고 판매셀은 그거와 상관없이 먼저 움직였던 것 같은데 아직 강하네요. 이건 뭐 어제랑 비슷합니다. 7, 8% 올라와 있는데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뭐 꺾일 것 같지는 않으니까 8,000원 지지되면 비중 조금 남겨놓은 건 갖고 가셔도 될 것 같고. 자, 랩지노믹스. 얘도 다시 내려왔는데 어제도 얘기했죠. 막 올라왔을 때에선 제가 팔라 그랬고 여기서는 팔라 그랬고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추천할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상승 후
조정받았죠. 그럼 눌림목 주고 이제 여기 튀어야 되는데 아직 제약바이오가 막 튀는 흐름은 아니에요. 근데 곧 튈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왜냐면 독감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인지 그래서 지금 뭐 쿼드데믹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지금 하나, 둘, 셋, 넷 어쨌든 폐렴서부터 코로나, 독감, 그다음에 뭐 HM, PV서부터 해갖고 뭐 엠폭스 뭐 등등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데 거래량을 봐서는 바닥에 있으면 사놓으면 갖고 있으면 다시 튑니다. 거래량만 보면 그래서 매매할 때에서는 올해 가장 안전한 섹터는 저는 제약주라고 봐요. 신약에 대한 이슈도 있고 거래량도 그렇고 그리고 5년마다 항상 이상한 질병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올해 또 이상한 또 중국에서 또 뭐 이상한 거 또 나온다 그러면은 갑자기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에 움직일 것 같으니까 양봉 뜨게 되면 또 이것도 추천하겠습니다. 랩지노믹스. 자, 그리고 시젠도 그렇고 랩지노믹스도 그렇고 다 위치들이 2년, 3년, 4년, 1, 2, 3, 4 거의 5년째로 접어드는데요. 4년 넘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빠지겠어요? 이게 다예요. 빠진 거는 다고 이제 여기서 계속 매매를 해주면 이것도 재미있는 종목. 이것도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것도 전저점 지지하고 조만간에 양봉 뜨고 튀면 이것도 같은 호흡기 질환 관련주, 뭐 코로나 관련주 해갖고 움직일 수 있다. 끝난 거 아니다. 그래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팔았던 사람들은 다시 살 생각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는 9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10월 달에 추천하고 나서 10월 24일, 25일 연달아 추천하고 24%, 25% 수익 내주고 매매장입니다. 끌고 가는 거 아니고 팔았으면 다시 공략을 해줘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1월 7일 날에 11% 목표가 달성을 했고 매매 시장을 했고 여기서 더 빠지면 나중에서 공략합니다. 지금 기술주들이 흔들릴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안 돼요 이제. 얘도 모트렉스처럼 여기 박스권 아예 저점으로 내려오길 기다려야 돼요. 이게 시장 때문에 그래요. 미국 시장이 어제라도 급등이 나왔거나 5일선을 안착을 했거나 돌려주거나 뭐 아니면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막 수급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폭등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으면 안 팔아도 되는데 지금 미국 시장 때문에 흔들릴까봐. 자, 그래서 이거는 이미 달성한 거고요. 모트렉스도 뭐 아까 전에 계속 얘기했죠. 원래는 이게 오늘쯤이면 이게 튀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쪽 튀었으면은 여기서 12,000원 쪽에서 싹 깔끔하게 매도해주고 다시 떨어질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다른 애들이 지금 흔들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모트렉스가 무슨 수로 버티겠어요. 다른 애들이 지금 치고 날아가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미국 시장 흔들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미국 시장 흔들리면 얘도 여지없이 밑으로 떨어지겠죠. 시장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때문에 일단 한 발 물러섰다가 다시 재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을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엑세스 바이오 보겠습니다. 아까 시젠도 그렇고 랩지노믹스도 그렇고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엑세스 바이오. 근데 오늘 당장 급등하거나 그런 흐름들은 뭐 저쪽에서 뭐가 10% 이상, 20% 이상 혹은 상한가라고 치는 게 나오면 바로 움직일 거니까 지금 당장 쫓아가라 그럴 텐데 물론 가격대가 지금 높지도 않습니다. 저점 매수, 분할 매수 해주시면 좋은데 아직 저쪽에 튀는 흐름들이 없으니까 여기 61선 일단 지지죠. 장대 양봉 여기 지지고 일단 매수 가격은 여기 62선 부근 한 5,750원. 5,750원. 일단 저점 매수로 기조로 가는 겁니다. 왜냐면 저쪽이 지금 급등하거나 튀거나 그러는 흐름이 없으니까. 여기 장대 양봉 기준에 여기가 기준선입니다. 일단 여기를 지키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장중에 5,750원 쪽으로 조정을 받으면 한번 저점 매수를 해보시고 뭐 지금부터부터 사실 분할 매수를 들어가야 돼요. 지금 5,940원 여기서부터도 분할 매수 들어가요. 왜냐면 갑자기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릅니다. 갑자기 독감 환자가 13배, 14배 증가가 아니고 20배, 30배 증가다. 그러면서 지금 막 병원들이 마비가 됐다. 뭐 진단 키트가 동이 났다. 막 뭐 이런 기사가 한번 뜨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냥 8% 급등 이런 식으로 나오죠. 차트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상승하고 N자형. 근데 굳이 뭐 이거 튄다 그래서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만약에 7,000원 가면 시젠 사도 되고 시젠은 무거워서 빨리빨리 못 움직입니다. 아니면 아까 랩지노믹스 사도 되고 이거 말고도 뭐 다른 뭐 휴마시스도 있고 뭐 많잖아요. 진단키트 관련주들. 그러니까 굳이 급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서부터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천천히 살펴봐야 된다. 이제부터 봐야 됩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이때 급등할 때 쫓아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급등했을 때 부러웠죠. 아, 저거 샀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저거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기다리면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일주일, 2주일 지나니까 이제 내려왔죠.
그럼 다시 추천할까라고 미리 지난주, 지지난주 얘기했죠. 진화키트 관련주들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 되고 기다리면 박스권이니까 내려올 거다. 내려왔죠? 여러분들한테 딱 추천할 거라고 약속했는데 오늘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박스권 매매이기 때문에 올라갈 땐 쫓아가지 말고 내려올 때 사주고 또 이슈가 나와서 올라가면 팔아주고 또 내려오면 사주고 자율주행도 로봇도 드론도 우크라이나 재건도 모든 종목들이 다 동일합니다.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사주고 올라가면 팔고 올해는 계속 그런 매매를 해줘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 공략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의 표역 종목은 엑세스 바이오였습니다. 엑세스 바이오 저희 매수가는 5,750원을 만나봤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만나보고 오시죠. 이렇게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만나보고 왔습니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종목 상담 신청 지금도 가능하신데요.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다 보내주셔야 저희가 상담이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주인공 바로 보도록 할까요? 에이팩트 들어와 있네요. 4,200원에 10%. 매수가가 높아도 좀 너무 높으십니다. 지금 이 시각 에이팩트 주가 흐름을 보자면요. 4.69% 오늘 강하게 눌리네요. 3,050원 선에 거래 중인데 아무래도 이 최근의 급등에 따른 눌림이 아무래도 오늘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에이팩트 아직 매수가까지는 좀 많은 길이 남았는데 언제 좀 수복이 가능할까요? 자, 수익이었다면 이제 슬슬 매도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 자리고요. 물린 사람들은 조정을 받으면 다시 재공략, 추가 매수를 노려야 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볼게요. 자, 반도체 장비 온디바이스 AI 섹터로 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4,200원이면은 여기까지 올라와 줘야 되는데 힘겨워 보이죠. 미국 시장도 지금 대부분 다 조정받고 있어요. 어제도 대부분 기술주들이 흔들렸고 오늘도 CPI 지수 안 좋게 나올 예정이라 급등하거나 그럴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3,500원이 일단 단기 목표치. 미국 장을 봐야 돼요. 미국 장이 강하게 버티거나 예상보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올라와 주면 좀 더 힘을 내면서 4,000원까지는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미국 시장이 여지없이 흔들려진다. 얘도 방법 없이 그냥 2,500원으로 다시 밀리겠죠. 박스권으로 2,500원부터 2,000원 사이는 다시 재매수 내지는 추가 매수 노리시고 지금은 단기 저항인 3,500원에 걸리는 거는 시장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손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버티세요. 내려오면 더 사시고 올라오면 일단 4,000원부터 4,500원 사이에서는 매도 타이밍을 노리세요. 여기는 매도 타이밍, 여기는 이제 재매수 내지는 추가 매수 타이밍. 지금은 물린 상태에서는 그냥 관망 보유. 많이 빠져봐야 2,000원 깨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버티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유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로보스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또 핫한 로봇주죠. 33,600원에 또 10%의 저희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로보스타 바로 가격을 보자면요. 현재 지금 이 시각 보합권에서 머물게 되면서 26,85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흐름은 로보스타 최근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 매수 단가가 너무 높으시다 보니까 복구에 다소 차질이 생기는 모습 관측이 되네요. 전문가님, 로보스타 언제쯤 다시 한번 좀 손실 복구가 가능할까요? 자, 올해는 매매라 그랬죠. 로봇주는 좋게 봅니다만 매매를 해야 돼요. 그냥 계속 갖고 가서 수익 내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 가능성보다는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저는 로봇주를 좋게 본다고 하는 이유도 일단 거래량도 괜찮고요. 일단 차트를 돌렸어요. 그래서 이때 12월 요때 이제 여기가 이제 계엄령 선포한 이후에서 시장이 막 흔들렸잖아요. 흔들리고 나서 여기 양봉 뜰 때 이때 당시 이제 저는 종목들을 로봇주들을 이제 추천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로보스타, 유진 로보, 휴림 로보 이거 다 추천했거든요. 여러분 다 추천한 건 아니고
추천을 다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 팔았어요. 올라올 때. 박스권 장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 이전과 이후는 많은 상황들이 대한민국이 바뀐 겁니다. 해외에서 봤을 때에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 선물이라든 이런 걸 지금 뭐 수십 조를 갖다 팔아버린 거고 지금도 팔고 있을 거고 지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투자해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어제도 나왔던 기사인데 쉐보레가 우리나라 이거 기사 나왔던 겁니다. 쉐보레가 우리나라 문 닫고 나간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신차 안 내놓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고 뭐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마 문 닫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가 인수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 나갈라 그래요. 상황을 보면 안 좋은 거죠. 이미 안 좋은 상황은 작년부터 나오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시장 자체를 그 계엄령 선포 이후에서는 매매로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지금 주의로 얘기하는 겁니다. 장기 투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로봇주가 아무리 좋아도 미국의 로봇이 좋은 거고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AI 로봇 순위 기술력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평가가 우리나라가 9위입니다. 10위가 이스라엘이고요. 9위가 있고 뭐 8위, 7위 뭐 프랑스, 뭐 영국, 뭐 기어차 독일 뭐 이런데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이거든요. 근데 1위, 2위랑 그 3위서부터의 그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의 먹거리 산업들이 반도체라든지 양자 컴퓨터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주항공이라든지. 우리나라 뭐 HBM 하나 정도만 좀 앞서고 있을 뿐 그것도 지금 따라잡히고 있거든요. 오늘 기사에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16단 지금 양산에 지금 준비하고 있답니다. 지금 하이닉스도 지금 12단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급하고 12단인데요. 마이크로닉스가 16단 지금 양산해 갖고 지금 공급 예정이라고 하니까 큰일 났죠. 그렇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저는 의심을 했어요. 이거는 뭐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지금 반도체 쪽은 지금 중국이 적이 아니고요. 미국도 적입니다. 뭐 온 사방이 다 적이죠. 그렇죠? 하여튼 요거는 나중에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HBM도 올해 내년에서 위기입니다. 지금 뭐 독보적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기술 유출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디램은 치킨 게임에 들어간다고 이미 벌써 트랜스포드 그 반도체 조사 기관이 경고를 했죠. 중국이 우리나라 기술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올해 겨울은 굉장히 추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고 그래서 매매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나 뭐 안전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저쪽으로 봐야 되고 어쨌든 그래서 로봇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로봇주 좋게 봅니다. 결론은 좋게 보는데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장기 투자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이거를 다시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잘 안 떨어집니다. 좋아 보여서 거래량도 장난 아니고 근데 저는 이거 21,000원, 2만 원으로 떨어지면 땡큐하고 다시 추천할 생각으로 째려보고 있는데 안 빠지니까 조금 저는 저 입장은 좀 짜증 나는 거죠. 21,000원, 2만 원으로 내려가면 여러분들 추천하고 싶은데 안 내려오니까 짜증 나는 거지만 물린 사람들은 떨어지면 짜증 나는 거고 올라가길 바라죠. 근데 올라가는 게 지금 당장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뭐 21,000원, 2만 원으로 떨어진다는 건 아니니까 물린 건 그대로 냅두고 비중 10%밖에 안 되잖아요. 조정받으면 더 사세요. 그러면은 좋은 얘기죠. 살려는 사람들도 좋은 얘기고 물린 사람들도 추가 매수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은 3만 원 가면 또 팔고 내려가면 또 사고 3만 원 가면 또 팔고 그러다가 33,000원, 35,000원 언젠가는 가겠죠. 언젠가는. 그 전에 10번 왔다 갔다 할 때에서는 짜증나니까 내려오면 사주고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사주고 그 반복하다 보면 수익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 드렸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간밤 테슬라가 결국 400달러 선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420달러 그리고 430달러 부근에서 자꾸 매도가 나오면서 좀 저항받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만큼 이슈도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 이슈 외에도요. 이 지난 주말 사이에 정말 많은 이슈들 타임라인을 통해서 차례대로 하나하나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이 지난 주말 유럽 최대 연기금에서 이 테슬라의 지분 전량을 매각한다는 소식이 나왔었죠. 이 때문에 다소 흔들렸었는데요. 바로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이 바로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가를 최대 800달러 리포트를 내면서 좀 주가 방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테슬라였습니다.
또 그 바로 다음 날인 어제였죠. 이 화요일엔 틱톡 이슈도 나왔는데요. 중국 당국이 머스크에게 틱톡 매각을 검토 중이다라는 뉴스 어제 전해드렸었죠. 여기에 또 밤사이 바이트댄스가 허구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고 일축하게 되면서 오늘장에서 하방 압력을 더해줬고요. 장 마감을 앞두고 이 수급적인 요인에 따라서 하락 전환했던 테슬라였는데요. 사실상 이 밤사이 개장 초반만 하더라도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기사도 마찬가지로 이 플러스 요인이 되는 상승 모멘텀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한번 제목 볼까요? Tesla beats Audi in global car sales for the first time. 테슬라가 사상 최초로 이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에서 아우디를 앞질렀다는 겁니다. 물론 이 아우디가 부진한 영향도 있었지만요. 이 테슬라가 2024년 작년 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가 중국에서 40% 급증했고요. 또 테슬라의 모델 Y가 48만 대가 판매가 됐다는 소식이 이 장 초반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또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 중국 매체에 따르면요. 테슬라의 신작 모델 Y 주니퍼죠. 이 친구가 예약 첫날에만 5만 대의 주문을 확보할 만큼 현재 인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국내 기업들은 2월부터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용 소재를 출하할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 반응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반응이 조금 더 움직일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어쨌든 오늘 400달러 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정말 불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아무래도 좀 나스닥의 지수적인 요인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테슬라의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될지 지금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자, 테슬라도 그렇고요. 지금 대부분의 IT주들이 어제 흔들렸다가 들어주긴 했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모양을 보면은 흔들 것 같은 모양을 줍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좀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아침에서는 이거 시작할 때는 여기가 시작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밀린 거예요. 음봉으로 밀렸죠. 그리고 이 금은 예전에 그려놓은 거고 어제 모양을 그려놓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이 지금 부딪히고 내려가는 느낌이죠. 테슬라가 부딪히고 내려가는 느낌인데 CPI 지수가 좋게 나올 일이 일단 없고 미국 금리 인하할 생각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하락엔자 가능성을 봐야 됩니다. 하락엔자. 그러니까 요까지도 밀릴 거를 예상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를 노리는 사람들은 이제 기다리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단번에 뭐 내일 내려오냐? 아니죠.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죠. 한 달 동안 기다리면 대형주잖아요. 천천히 내려올 수 있습니다. 뭐 일주일 만에 내려올지 한 달 동안 내려올지 그건 몰라요. 모르는데 기간적으로 이렇게 모양이 보이니까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거에 되돌림의 흐름들이 확정은 아닙니다. 일단 전저점이 깨지면 발생을 하니까 살려는 사람들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항에서 지금 부딪혔잖아요. 뚫었으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러니까 오늘 내일 미국 시장이 상방향으로 뚫고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고 고점에 이중바닥형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때는 그때 맞춰가지고 손절 라인 여기 잡고 공략해주면 되지만 지금은 여기서 깨지면 하락엔자로 바뀌잖아요. 근데 지금 내용들이 딱히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막 좋은 얘기를 하면서 올리기보다는 일단은 흔들어 놨다가 확 흔들어 놨다가 이제 트럼프가 슈퍼맨처럼 나와가지고 영웅처럼 내가 해결할게 해갖고 뭐 돈도 풀고 뭐도 해갖고 그러면서 갑자기 확 올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트럼프가 좀 그런 걸 좀 좋아하죠. 일단 힘들게 만들어 놓고 고통을 줬다가 당근 주면 또 좋아하니까 계속 좋으면 사람들이 좋은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 컴퓨터나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똑같이 빠르면 그냥 늘 빨랐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근데 핸드폰이 버벅버벅거리거나 컴퓨터가 버벅버벅거리면 엄청 짜증납니다. 엄청 힘들어요. 그런 것도 잘 느끼거든요, 사람들은. 그러다 그게 정상화로 되게 되면 그때 또 고마움을 또 느끼고 원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도 여기서 확 그냥 급등보다는 한번 흔들어 놨다가 흔들어도 되거든요. 테슬라도 흔들어도 돼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얘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구글도 그래요. 구글도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도 지금 저점만 여기 깨면 이제 조정으로 들어가죠. 그럼 여기 들어오는데 제가 그동안의 그림을 그려놨던 건 나스닥과 다우존스가 잘 지지가 됐을 때 강한 흐름에서는 저 정도에서 하면 되지만 나스닥과 다우존스가 조정폭이 깊어질 아직 그게 확정이 아닙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보고 미국 시장이 조정이 좀 깊어질 것 같으면 공개 방송에서 깊어지는 폭을 얘기를 할게요.
근데 지금 이 얘기로 겁먹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도 있으니 현금을 가지고 잘 대기하라는 얘기예요. 미국 주식 살려는 사람들은. 고점에서 고생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기사를 보면은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해가지고 기사에 보니까 뭐 60%? 뭐 40%? 많이들 깨졌던데요. 종목들.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많이 올라간 것들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일단 미국 주식도 그냥 많이 떠 있는 상태는 하지 말고 시장과 그다음에 그 조정폭을 잘 보고 들어가야 돼요. 엔비디아든 구글이든 알파벳 구글이든 지금 얘네들이 좀 고점에서 지지 라인들을 깰 거냐 안 깰 거냐는 일단 이번 주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깨지면 종목들을 싸게 사는 기회. 마찬가지 저기 깨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종목들을 싸게 사는 기회요. 좀 로봇주 좀 정말 좋게 봅니다. 자율주행 정말 좋게 보거든요. 근데 저게 깨지면 미국장이 깨지면 종목들이 한 단계 더 싸게 혹은 두 단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고 안 깨지고 반등 주게 되면 그냥 현재 자리에서 지지 라인 잡고 공략해 주면 돼요. 다 무슨 관점이에요? 단타 단기 매매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은 기준은 시장이 되는 거예요. 종목이 되는 게 아닙니다. 뉴스가 되는 게 아니고 실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을 가지고 일단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 시장을 보고 지지 라인이 깨지면 손절 내지는 수익이 났으면 차익 실현, 변곡점 앞에서는 수익 났으면 비중을 줄이고 변곡점에서 상방향을 틀면 비중 줄였으면 어때요? 다시 사야죠. 제가 계엄령 선포 이후에서 현금화 대응을 시켰다가 양봉 나오는 날 12월 10일 날인가요? 그때 양봉 나오는 날 매수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 최근도 그러니까 시장을 그렇게 대응을 매매로 하는 거예요. 시장을 보면서 코스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1월 3일 날도 양봉 뜨니까 매수하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매수하라 그랬죠. 방송을 돌려보세요. 이날 매수하는 거라 그랬지. 12월 10일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 이후에서 현금화 대응해야 된다. 시장이 불안하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매수시켜놓고 반등 주니까 박스권 매도니까 계속 종목을 돌렸죠. 그리고 떨어질 때 계속 현금화 얘기하다가 시장 더 떨어질까 봐 혹은 저점이 깨서 박살날까 봐 조심하라고 현금화 대응하려는데 안 박살나고 양봉 뜨니까 바로 매수를 시켰듯이 지금 계속 매매예요. 지금 저항에 못 넘어가죠. 넘어가면 다시 현금화했던 거 다시 사면 되거든요. 현금이 있으면 다시 사면 돼. 넘어가면 사면 되는데 이거 넘어가려면 미국이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미국이 빠지면 떨어지겠죠. 그러면 손실난 것들을 손절을 하든 아니면 수익난 것들은 비중을 줄이든 근데 막상 지금 수익났던 것들을 떨어지게 되면 손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수익난 거는 잘 파는데 그러니까 미리 변곡점 앞두고 비중을 줄이라고 모트렉스도 얘기했던 거고 그런 건데 그래서 떨어질지 올라갈지 이게 이번 주 다음 주에 미국 시장에 테슬라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차트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변곡점에서 애매하게 떠 있어요. 애매하게 여기 보면은 아마존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막 딱 봐도 여러분 봐도 막 고점을 뚫고 막 위로 폭주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살살살살살 밀리는데 양봉 나오고 올라가면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가겠지만 안 나오고 저점이 깨지고 내려가게 되면 그동안 올라간 폭이 있어서 조정이 절반만 내려도 일로 내려갈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지금은 막 강하게 하는 타이밍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CPI 지수 나오니까 일단 요거 확인을 하고 뭐 내일 다시 아침 실전 매매 정수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지금 뭐 그게 뭐 급등할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조심하면서 오히려 종목들이 싸지면 사자라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역시나 관건은 오늘 밤 발표될 이 CPI의 귀추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가 여전히 박스권 매매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테마주 순환매 장세가 여전합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엑세스바이오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